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우하이텍이 지금 여기 7월 초에 16,300원대 대략 한 지금가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 고가에서 이 매수를 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요, 철저하게 앞에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대형주는 뭐예요? 현대차죠. 그쵸? 성우하이텍은 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를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그쵸? 이런 쪽들은 어쩔 수 없이 완성차 업체 또는 완성 반도체 업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성우하이텍은 어디다가 납품을 하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다 납품을 하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의 상황에 따라서 성우하이텍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우하이텍은 이미 고가 구간을 강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가 구간을 달성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겠죠. 그게 어디예요? 2월 달입니다. 신고가. 자,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또 거치고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에 먼저 바닥을 짚고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건 현대차의 움직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성우하이텍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현대차가 실적을 전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돈 안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하나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해서 다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현대차는요, 완성차 업체다. 그리고 성장 산업에서 지금은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가가 선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상승할 때만 선반영할까? 하락할 땐 선반영을 하지 않을까? 장기 차트를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가 신용위기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를 만들어 놓고 쭉 빠졌어요. 실제 빠지는 그런 구간은 14, 1년, 15, 2년, 16년까지 한 2년 반 정도의 하락 구간을 거쳤죠. 그리고 나서 회복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여기 16년과 17년도에 살짝 올라서긴 했지만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하락했다는 건 업황 자체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북미, 그쵸? 이쪽 해외 쪽 판매, 이쪽보다 내수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입차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실적이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아예 26만 원에서 몇 프로 빠진 겁니까? 이렇게 70%가 빠질 만큼 나쁜 상황이었을까요? 5년치 실적 보겠습니다. 그래도 1년에 조 단위의 실적을 냅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구매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70% 넘게 장기간 하락했다는 건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주식은요, 올라갈 때는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가고요. 하락할 때는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반영해서 먼저 내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하락한 이유니까 어디를 거쳐가나요? 적정 주가 구간을 거쳐가죠. 물론 적정 주가는 실적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때가 적정 주가였구나라는 걸 지나간 다음에 알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보세요. 18년도에 2조 4천억 하던 이익 구간이 지금은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코로나 구간이니까 이쪽 대비해서 여기까지는 대략 3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28만 원, 9만 원, 즉 30만 원 부근에 있었을 때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이 구간은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했었던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 여기 성우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 섹터의 움직임도 동반해서 나왔던 겁니다. 왜? 현대차의 실적은 여기 부품주들의 실적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경기에 대한 환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품사들의 부품 납품에 대한 부분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쵸? 여기서 전기차 플랫폼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성우하이텍의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앞에 좋을 부분을 만들어내는 건 현대차의 움직임이다. 그런데 현대차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즉 현대차의 실적보다 빠르게 반영하는 건요,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
그러면 성우하이텍을 매수할 때는 현대차의 가격을 보고 매수하는 건데 현대차가 지금 회복 구간에 들어가서 어디에 위치해 있다? 대략적으로 적정 주가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었던 성우하이텍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왜? 현대차의 실적이 아직 꺾이지 않았으니까. 자, 실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우하이텍의 실적은 사실상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현대차의 실적은 봐야 됩니다. 현대차의 실적을 기준해서 성우하이텍의 실적이 움직이겠지만 그건 후행적이고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분기 실적으로 돌려서 보면 아까 전에 18년도 실적부터 2020년도의 실적까지 2조대인 걸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 3분기에는 3조대 이익을 냅니다. 물론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살짝 꺾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지나와서 정확하게 이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현대차의 지금 위치는 대략적으로 적정 주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한 하방에 있었던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앞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다? 전기차를 포함해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이익의 폭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기차 쪽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우하이텍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팩 같은 그런 경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나오는 성우하이텍의 조정 구간은요. 현대차에 의해서 나온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빠져야 되는데 현대차가 빠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성우하이텍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고 무엇보다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전 마진은 어디까지 본다? 여기 전고가 근처까지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무대 1이라고 회색 선을 쭉 그어놨죠. 자, 정확하게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무대 1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무대 1을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상승.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하고 고가를 형성하고 지금은 아래로 떨어져 있다. 고가에 다시 올라가면 이쪽에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물론 이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대는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다. 성우하이텍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우하이텍을 포함해서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쪽 모두 다 대형주의 움직임이 먼저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쵸? 근데 전기차라는 이 섹터 자체가 배터리가 아닙니다. 이 섹터 자체가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기차 이 구조에서는 내연기관하고는 다르게 현대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은요. 성우하이텍의 하락은 무시하고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런 구간을 현대차를 베이스로 해서 성우하이텍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자,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 그리고 성우하이텍의 하락폭이 너무 크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성우하이텍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우하이텍을 포함해서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죠.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대형주의 움직임이 하락해야 된다. 그쵸?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보세요. 시장과 그리고 장중에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에 관련된 언급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10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조를 해왔었던 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4.7%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다. 먼저 시장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정확한 내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고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무시해도 된다. 시장의 선반영 구조상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성장주의 할인 요인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있는 과정이다. 자, 밑에 쭉 보시면 금리는 정상화되는 과정이고요. 시장 관련된 부분은 모두 무시하세요. 왜 그러냐면 원래 짧게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비싼가요? 길게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비싼가요? 당연히 길게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비싸죠.
근데 지금의 채권 시장은 짧게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비쌉니다. 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반도체 위주로 반등이 나왔는데 반도체만큼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 중에서 성우하이텍은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무엇보다 금액을 강하게 실어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수익률보다 수익 금액이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10월 10일 날 나간 종목인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여 방법입니다. 자, 내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련 내용과 종목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성우하이텍의 실시간 내용을 전달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이런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내가 내용이 궁금하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대형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원론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 그리고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자, 그만큼 앞으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즉 성우하이텍을 3월과 4월 달에 잡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3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